안녕하세요. 삼성증권에서 매크로 헤드를 맡고 있는 허진욱입니다. 오늘은 2026년 글로벌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글로벌 경제 전망의 키워드는 재정이 끌고 통화정책이 미는 완벽한 골디락스입니다. 먼저 차트를 보시면 2026년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한 핵심 요약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글로벌 경제 환경은 보다 균형 있고 다변화된 골디락스 국면으로 진입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약 15년에서 20년간 미국이라는 원엔진에 의해서 의존해왔던 세계 경제는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 등 신흥국을 포함한 보다 균형된 세 개의 엔진이 동시에 작동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다 균형 있는 골디락스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올해 가장 큰 불확실성이었던 관세 불확실성이 상반기를 정점으로 완화되고 내년에는 이것이 그동안에 지연시켰던 고용과 기업 설비 투자를 회복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 내년 전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요국들이 향후 수년간 확장적 재정정책과 중립적 통화정책의 정책 조합을 가져간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지난 2010년대 10년간 이어졌던 긴축재정과 완화적 통화정책의 조합으로 인해서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환경이 지속됐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환경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나라 중앙은행들이 내년 중반에 늦어도 중립금리에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립금리는 과거에 제로금리나 혹은 QE를 썼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 향후에 예상치 못한 경기 충격이 오더라도 중앙은행들이 정책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다운사이드를 막아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금융시장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과도하게 쏠려있던 그런 포트폴리오가 국가, 업종, 자산별로 보다 다변화된 포트폴리오가 요구되는 시점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차트의 왼쪽을 먼저 보시면 글로벌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현재 어떤 내러티브, 즉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드리면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10년물 금리가 가장 잘 보여주는 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미국 10년물 금리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면 4에서 4.5%가 가장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미국은 2% 내외의 잠재 성장률에 수렴하는 양호한 경기 확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에서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4.5%에서는 이상으로 오버슈팅하는 일도 크게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최근에 굉장히 업앤다운이 있지만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가격 간의 상관계수가 보여주듯이 현재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저희가 기본 시나리오로 제시하고 있는 골디락스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의 상관계수가 0에 가깝다는 점은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금리에 이제 둔감해지고 본연의 펀더멘탈인 기업 어닝스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주요국들의 성장률을 전망을 한번 보시면 26년도의 주요국 성장률은 옆에 있는 잠재 성장률, 자신들의 본연의 적정한 성장률에 대부분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5년간 미국이라는 원엔진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세계 경제가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신흥국, 선진국에 고르게 보다 다변화되고 균형된 골디락스 국면으로 진입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의 경우도 올해는 관세 충격으로 미국이 2.7%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하겠지만 내년도 중반이 지나면서 관세 효과가 사라지게 되면 2.5% 밑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서 결국은 모든 나라들이 물가 목표에 수렴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잠재 성장률에 어울리는 성장, 그리고 물가 목표에 근접하는 물가, 이 두 개를 합쳐서 골디락스라고 부르고 이거의 적정한 금리는 중립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듯이 올해 12월 달 그리고 내년 3월과 6월 추가 3차례의 페드는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유럽 그리고 한국은 금리 인하가 이미 끝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아래에서부터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중립금리에 도달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그리고 향후 수년간 가장 핵심적인 정책 변화는 재정 정책이 확장 국면으로 장기화된다는 것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약 15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이거는 굉장히 상반된 변화입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요국들은 대부분 공격적인 재정 확대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10년도에 회복이 시작되자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주요국 모두 다 강력한 재정 긴축으로 돌아섰습니다. 이것이 장기간 이어졌던 저성장의 가장 주된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팬데믹 이후에 이제 재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지난 수년간 재정은 확대 국면에 있었고 적어도 앞으로 2, 3년 이상 주요국 모두에서 특히 유럽에서는 독일이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재정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장기간에 걸친 재정 확대 국면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게 2010년대와는 가장 차이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10년대와는 다르게 2010년대에는 재정은 긴축이고 오롯이 경기 부양은 중앙은행들에만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통화정책은 수요를 늘려주는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는 2010년부터 19년까지 글로벌 교역이 축소되고 결국은 자산 가격의 밸류에이션만 높아지는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년간 펼쳐지는 재정이 이끌고 통화정책이 뒤를 받치는 피지컬 더미넌스 환경에서는 글로벌 교역이 점차 확대되고 통화정책은 중립 수준 전후에서 유지되면서 보조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래의 경기 침체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통화정책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0년대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서 주요국들은 마이너스 금리까지 쓰고 이것도 모자라서 QE까지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침체 충격이 올 경우에는 대응할 수 있는 통화의 추가 완화 여력은 완전히 고갈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내년 중반 이후에 주요국들은 보시다시피 2에서 3% 레인지의 중립금리에 머물게 됩니다. 이것은 미래에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추가적인 경기 침체 충격이 왔을 때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 그리고 이것도 모자르면 QE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이 매우 풍부하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이거는 글로벌 경제의 하방 경직성을 강화시켜주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리스크 온 모드를 장기화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페드의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가 아닌 국면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지난 40년간 경기 침체가 아닌 사이클에서 페드의 금리 인하가 가세될 경우에 주식시장은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첫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약 12개월이 흐르면 15% 그리고 2년 정도가 흐르면 약 40%까지 상승했습니다. 현재 지난해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고 약 14개월 정도가 흐른 시점에서 과거 사이클과 거의 유사한 평균적으로 20% 내외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종목들은 주가 상승이 과도해 보일 수 있지만 적어도 미국 주가 지수 측면에서는 과거 경기 사이클에 부합하는 매우 적정한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페드는 내년 3월과 6월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서 3.25%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페드의 금리 인하가 진행될 경우 국채 10년물 장기금리도 같이 내려온다라고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국채 10년물을 결정하는 것은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미국의 명목 성장률이지 페드의 금리 인하가 아닙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미국이 2% 내외의 성장과 물가가 유지된다면 적어도 미국 10년물 장기금리는 4에서 4.5%가 여전히 적정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기금리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세 가지 파트의 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과 실질 중립금리 그리고 최근에 이제 텀 프리미엄도 정상화되면서 미국 10년물은 내년에도 4% 밑으로도 그리고 4.5% 이상으로도 크게 언더슈팅이나 오버슈팅을 하지 않고
적정 수준에서 변동을 보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달러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제 페드가 지난 9월부터 금리 인하를 재개하면서 그동안에 벌어졌던 주요국가의 금리 차이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높았던 금리가 페드의 금리 인하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나라들과의 금리 차이가 축소되면서 지금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추가적인 금리차 축소는 향후 약 12개월 정도의 중기적인 시계열을 놓고 본다면 내년에도 달러가 연간으로 5에서 7% 정도 완만한 약세를 이어가는 그런 주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달러 약세 환경하에서 저희는 전통적으로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과거에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두 가지 환경은 코스피가 다른 나라보다 아웃퍼폼할 때 그리고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진행될 때 원달러 환율은 다른 나라 통화보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이 표준 편차 하단으로 극단적인 저평가 국면에 있고 저희는 내년 말까지 완만한 원화 강세를 통해서 내년 말 원달러 환율 1,300원 전망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달러의 약세, 올해도 달러가 약 8% 정도 연초 대비해서 약세를 보였고요. 내년에도 저희 예상대로 5에서 7% 정도의 약세가 지속된다면 선진 시장 대비해서 신흥 시장의 주가 퍼포먼스가 더 아웃퍼폼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올해에도 코스피가 전 세계 주요국 증시 중에 가장 아웃퍼폼했고 내년에도 저희 하우스에서는 코스피의 상단을 4,900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글로벌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026년 글로벌 경제는 보다 완벽한 골디락스에 진입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장기간 리스크 온 모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